네, 오늘은 이제 그 매트랩, 을 이제 실제로 다루면서 이제 QR 디컴포지션을 이제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QR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시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 어떤 행렬을 어떤 식으로 그 바로 오소고날 파트죠. 그러니까 A가 예를 들면 n by m이고요. 그 다음에 m이 m개의 오소노 그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랭크가 그러니까 랭크가 칼럼의 개수만큼이 될 때, 물론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n by n 정방 행렬보다는 그 n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 그리고 칼럼이 이제 그 적은 개수일 경우가 이제 우리가 그람 슈미트 오소노말라이제이션에 의해서 Q 같은 경우는 m 개의 그죠? n by m 이 정방행 그 오소노말 베이시스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제 그 Q 트랜스포즈 Q를 하게 되면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그런 이제 행렬이 나오겠고, 그리고 R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R 같은 경우는 바로 그 n by m 행렬이 나오겠죠. n by m으로서 그 주대각선의 성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래서 upper triangular part가 되는 이러한 그 행렬로 쪼개진다. 이건 이제 중요한 그 것이었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QR 디컴포지션을 실제로 이제 그 매트랩에서 구현을 할 경우는 그 함수가 이제 QR 함수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트랩을 실제 화면을 보면서 한번 다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행렬을 이제 미리 이제 여러 번 해서 문제를 이제 여러 번 풀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뭐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즈가 조금 4x4라서 뭐 여러분들이 이게 손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그 행렬을 조금 이제 큰 사이즈의 것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QR 디컴포지션에서 그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6x6 문제가 있었을 때, 그죠? 6x6 문제가 있었을 때, 이 행렬들을 이제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를 통해서 얻어지면 이제 오소고날 벡터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그 이미 QR 디컴포지션에서 그 Q 벡터를 봄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가 그 Q 벡터들을 보면 오소노말 베이시스들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D라는 행렬을 입력을 해봅시다. D라는 행렬을 조금 이제 복잡한데요. 1, 9, 0, 5, 3, 2 이게 6x6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 3, 8 2 마이너스 8 0 입력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인내심을 가져주시고요. 아시다시피 행렬 입력은 행렬을 일일이 손으로 입력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많은 그 지루함을 참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가지는 행렬들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윌킨슨 행렬 매트릭스처럼 우리가 그 명령문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로 하여금 그죠? 금방 이제 생성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작업으로 이렇게 일일이 안 해도,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예를 들으려고 하면 그죠? 아무래도 이제 책에서 제가 예를 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수작업으로 입력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예, 조금 여러분이 인내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라는 행렬을 제가 지금 입력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D라는 행렬에서 이제 6by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임의의 6개의 이제 그 벡터들이 주어졌어요. 그 벡터들에 대한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찾아라. 그죠? 이게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것이 알려져 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지금 요 D 랭크 D를 보면 랭크 D를 볼게요. 랭크 D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랭크 D가 6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그 이것의 컬럼이 이게 6 by 6니까 이것의 컬럼에 뭐예요? 컬럼들이 전부 다 리니어 인디펜던트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차 독립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애들을 뭐야? 각각 V1, V2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V1, V 서버 i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각각의 V1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D라는 행렬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V1, V2, V3를 각각을 다 행을 입력해서 다시 그 D라는 것은 이제 그 V1, V2, V3, Vn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제 각각의 D란 행렬이 만들어질 텐데 거기서 그라함 슈미트 오소노말라이제이션은 뭐라고요? QR 디컴포즈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우리가 QR 지금 보시면 이 QR equal QR D를 하면 이게 여기서 지금 small QR은 뭐예요? 이 QR decomposition function이에요. 이거 D를 QR decomposition을 해서 Q 파트와 R 파트를 보여줘라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이걸 하시면 보시다시피 Q가 나오고 R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R을 보시면 이것의 디터미넌트는 0이 되면 안 돼서 이 주대각선에 보면 0이 나오질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보시면 Q 파트가 이렇게 쭈루룩 나왔습니다. 그래서 Q 이쪽에 첫 번째 칼럼과 두 번째 칼럼, 세 번째 칼럼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디터미넌트가 1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Q의 트랜스포즈, Q를 해보면 이게 아이덴티티가 나와야 되겠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보시면 마이너스 부분 무시하시고요. 아이덴티티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QT와 Q를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얘네들이 정말로 오소노말 베이시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노름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노름 Q의 우리가 첫 번째 칼럼을 보고 싶으면 그죠? 첫 번째 칼럼을 보고 싶으면은 여기를 땡땡하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요것의 노름이 얼마냐, 요것의 노름이 얼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컬럼에 대한 매트릭스를 보는 거거든요. 노름이 1이다, 그러면 얘기를 알 수 있고요. 그 내적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죠? 내적을 보게 되면 내적이 뭐 다트 함수였나요? 실제 다트 함수였나요? 내적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프로덕트가 함수가 아마 내적 함수가 이 트랜스포즈를 물론 해도 되는데 내적은 결국 트랜스포즈 하는데 이제 실제로 제가 지금 매트랩 함수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게 낫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소노말인지 직접 조금 체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은 Q에 두 번째 행하고 그죠? 트랜스포즈에다가 Q에 뭐 네 번째 이런 거를 해주면 그죠? 여기서 이거를 곱해주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거의 0에 가까운데요. 왜냐면 이게 10에 마이너스 17승이거든요. 그래서 뭐 0.00000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플로팅 에러가 여기 지금 반영이 약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지금 플로팅 에러가 조금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보면 거의 이제 오손노말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근사에 가까운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죠. 이게 정확한 디컴포지션이냐 하는 거는 이제 보시면 이게 실제로는 얘네들이 오소노말 하게 되면 0이 나와야 되는데요. 0에 거의 가까운 값을 주죠. 그래서 QR 디컴포지션이 플로팅 에러를 좀 약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근사한 결과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QR 디컴포지션 펑션을 통해서 이제 우리 QR 디컴포지션 하면 되는데 문제의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이제 이것을 이제 방정식을 풀 때 이제 QR 디컴포지션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어떤 우리가 AX는 BY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될 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경우는 이제 D인데요. D라는 함수가 주어지고, 그죠? 이것의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LU 디컴포지션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그죠? QR을 이용해서 풀 경우에는 우선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A가 QR X는 주어진 B, 그러니까 B라는 벡터를 우리가 B라는 벡터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제 B라는 벡터를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할까요? B라는 벡터를 뭐 정수 정도로 예쁜 숫자로 입력을 할까요? 예, 2, 4, 6, 8, 10, 12. 예, 이렇게 예쁜 숫자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컬럼 벡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AX, 그러니까 DX는 B, 이 문제를 풀고 싶은 거죠. DX는 B, 이 문제를 풀고 싶고, 그래서 DX는 B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이게 DX는 B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D를 QRX로 본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Q에다가 Q 트랜스포즈를 취하면은 우리가 이것은 이제 상삼각 행렬에 대해서 주어진 어떤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B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B 프라임, B 서브 1이라고 할까요? B 서브 1은 뭐라고요? 아까 여기서 했던 Q의 트랜스포즈의 B를 취한 거. 요게 이제 새로운 해가 됐을 때, 이것이 해가 됐을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Rx는 B1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Rx는 B1에 대해서 풀면은 그것이 x에 대한 우리가 dx는 b를 푸는 것과 같다. 1차 선언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은 거고요. 그래서 r은 아까 그 주 대각선들이 모두 0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x라고 하는 벡터는 뭐예요? r에 슬래시에 b sub 1 B 서브 1을 해주게 되면 이제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해가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D에 X를 해보면 이것이 D에 X를 해보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B가 나와야 되는 거죠. B가 실제로 아까 2, 4, 6, 8, 10, 12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선형 그 연립 방정식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QR 디컴포지션의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랭크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설명할 때 그 풀랭크인 경우에 이제 그 뭐죠? 이 QR 디컴포지션을 쓰는 것이 이제 그 수학적인 이론상에서는 이제 그 맞는데 몇 가지 예들을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얘들이 조금 있는데요. 어, 그, 예, 그러니까 보시죠. 예, 여기서 이 C 행렬을 보시면 제가 C라는 행렬을 새로 입력을 했거든요. 보시면 C 행렬을 보시면 여기 C 행렬이 있고 이 C 행렬은 랭크가 보시면 C 행렬의 랭크는 3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x4인데 C 행렬은 랭크가 3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1차 독립인 그 컬럼이 3개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1차 독립인 컬럼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QR 디컴포지션을 쓸 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함수에 대해서도 실제로 QR 함수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게 분해를 하거든요. 분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건 4x5 지금 제가 이제 5x4 행렬이죠. C는 5x4인데 원래는 이제 Q 행렬이 5 곱하기 4 행렬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Q라고 하는 것은 컬럼 벡터들을 오소노말 베이시스로 전개한 거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상하게 여기 보시면 이 QR 디컴포지션을 이런 풀랭크가 아닌 상황에서도 적용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이제 Q와 R을 리턴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Q가 555가 되고요. R이 오히려 그 오리지널 C 행렬의 C 행렬처럼 5 곱하기 4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것의 랭크가 보시면 랭크가 이게 이쪽 피봇에 보시면 피봇의 개수만큼 3이 되는 거죠. 피봇의 개수만큼 지금 여기서 보시면 3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R이 이제 실제로 이 R이 이제 R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질적으로 이 원래 주어진 행렬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된다. 이 R이라는 행렬이 이제 원래 가진 행렬의 성격을 고스란히 물려받기 때문에 R이 이제 랭크가 3이 되는 것이죠. Q는 단지 그냥 랭크가 3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Q라는 것은 이제 555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Q가 여전히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도 Q는 오소거날 매트릭스가 되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카피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C라고 하는 것을 잠깐 카피를 해서요. C를 다시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 아까도 봤지만 이게 이제 그 랭크는 C는 이제 랭크가 풀랭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C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얘는 풀랭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Q가 뭐야? Q가 뭐라 그러죠? Q가 이제 C와 같은 형태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Q 서브 1도 오소고날이냐, 오소고날,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되느냐, 얘가 오소고날 매트릭스냐 보고 싶은 거죠. 실제로 이걸 하면은 얘가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된다는 것이죠. Q 서브 1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디터미넌트는 이제 보시면 항상 그 Q의 디터미넌트는 항상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Q 트랜스포즈의 Q가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그것의 디터미넌트를 하게 되면 디터미넌트 Q의 제곱이 1이니까 그죠? 디터미넌트의 Q는 1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터미넌트의 A는 항상 디터미넌트의 R과 같아질 텐데 그죠? 그래서 도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Q1이 이제 이게 오소고날 555니까 이게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저절로 이게 생성을 해낸 것이죠. 여기서부터. 근데 이제 C 칼럼은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것이. 예, 그러면 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처음 세 개까지는 이제 찾아낼 수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한 걸까요? 예, 나머지 두 개는 그 우소노말 베이시스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에 대해서 그 각각의 벡터에 대해서 이 다섯 개의 성분에 대한 값들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예, 우리가 실제로 찾아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것이고, Q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로 이제 그냥, 그, 처음 세 개가 그러니까, 오소노말 베이시스에서 Q1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C라는 벡터가 가지고 있던 그 컬럼 벡터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람슈미트 오소노말 레이제이션을 계속 진행을 한 거고, 그 나머지는 아비트러리 그죠? 우리가 항상 예외 1차 독립인 애들을 또 찾아낼 수 있으니까 밖에 있는 애들을 그래서 얘가 프로그램상에서 뭔가 이 다른 오소고날한 애들을 찾아준 것 같아요. 찾은 다음에 디폴트로 그런 다음에 이 RL 매트릭스를 그냥 그런 그 기저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해를 한 것이다 이것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당연히 이 공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개수들이 나오고 이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는 그 공간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성분들이 다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플랭크가 아닌 상황에서도 이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때 디컴포지션 할 때는 그러니까 뭐 QR 디컴포지션하는 게 이제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Q에다가 n by n이다고 이제 R은 이제 그 정방행렬이 그 랭크를 반영한 정방행렬이 나오는 게 맞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는 풀랭크가 아닌 상황에서는 이제 그 아래 그 R이 이제 그 원래 오리지널 매트릭스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Q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하나 정방형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하나 찾아서 곱해주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QR의 어떤 이 사이즈는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QR 디컴포지션의 형태 그러니까 우리의 행렬을 상삼각 행렬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디컴포지션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Q는 뭔가 조작을 가하는 행렬로서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제 QR 디컴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매트랩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그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그러니까 그 여러 개의 사실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의 뭐 문제는 여러분들이 미적분 시간 때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평면상에서 점이 여러 개 떨어져 있을 때 그 점들의 가장 가까운 그 점들의 가장 거리가 가까운 직선을 하나 찾아라 이런 이제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간상으로 확대하게 되면은 그 공간에 여러 개의 점이 있을 때 그 점에 가장 가까운 그 평면을 찾는 이런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여러분들의 그 두 번째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QR 디컴포지션과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실제
유용한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것을 통과하는 어떤 이제 그것을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하는 우리가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의 그 펑션을 찾아내는 그러한 어, 일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도 역시 재미있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